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다 그냥 해서 하자. 솔직히 잘 되긴 했었는데 내가 더 잘하는 걸 하자. 또 그게 나 혼자 산다라는 너무 잘 되는 채널에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, 또 여기서도 또 아쉬움이 있는 게, 저희가 코로나 때 오픈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뭔가 있었던 실패담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. 일단은 뭐 실패까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, 아쉬운 점이 큰 게 있었죠. 일단은 가장 첫 매장, 저희 오후 매장이 솔직히 제일 많이 아쉬움이 좀 남죠. 일단 이름 그 자체가 일단 제일 아쉬워요. 오후라는 이름이 사실 지인분이 이제 뜻을 담아서 지어주신 건데,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좋다 그냥 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조금 그게 그 키워드나 이런 이름에 대한 좀 인식을 그때 잠깐 놓쳤던 순간이 아니었나. 그리고 또 막 로고까지 막 저 친한 형 지인분이 디자인까지 해줘 주셔가지고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조금 더 그런 키워드적인 생각을 먼저 했었으면 절대 안 했을 이름이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이름이 제일 아쉽지 않나 싶어요. 일단은 키워드가 정말 중요한데,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이름을 검색했을 때 우리 것만 나와야 이제 단독적으로 키워드를 쌓아갈 수가 있는데, 아마 오우라는 이름을 오우라고 검색을 하면 거의 70만 막 몇십만이 뜰 거예요. 근데 그 중에 내게 노출될 확률은 거의 지극히 적죠. 근데 만약에 좀 키워드를 잘 잡아서, 저희 구우키씨 같은 경우는 저희 단독 키워드잖아요. 그래서 우리 게 얼만큼 쌓여 있고 얼만큼 노출되는지를 파악이 되는데, 오우는 트래킹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. 서울숲, 뭐 성수동 막 이렇게 수식어를 넣다 보면 사실 고유 키워드는 아니어가지고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고, 저희가 마케팅적으로 좀 풀어볼 때 좀 많이 힘들죠. 한 번 더 손이 가니까.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를 또 하나 얘기해주면, 저희가 이제 지금은 없는 매장이 이제 성수 빈티지가 있죠. 성수 빈티지는 지금은 이제 리뉴얼이 된 매장이에요. 지금 투데이즈 인어프로 이제 에스프레소 바로 이제 작년에 리뉴얼이 됐는데,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을 할 때 좀 아지트처럼 만들자는 마음을 했었고, 조금 카페 겸 좀 술집 있는, 어떻게 보면 서울숲이나 성수동에 없는 레트로 스타일의 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잘 되긴 했었는데, 조금 제 욕심에 의해서 좀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, 어떻게든 저희가 생각한 부분대로 흘러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좀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사실 거기가 좀 나름 오픈했을 때는 좀 힙한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좀 감사했었어요. 막 원오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생일 막 그런 것도 하시고, 또 유명한 뭐 몇십만 인플루언서 분이 와서 막 촬영하시고,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뭐라 그러죠? 쇼핑몰? 뭐 쇼핑몰이나 잡지사에서 촬영을 되게 많이 했어요, 그 공간을. 그리고 또 뭐 유명하신 뭐 환승연에 나오신 뭐 이나연님이나 이런 분들도 근처 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간 아지트 같은 공간인데, 좀 제가 생각한 좀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? 운영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좀 과감하게 조금 그럴 바에 제가 더 원하고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보여주자 좀 해가지고 좀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궁금한 게, 네. 초기에 생각한 운영 방안이 뭐였고, 네. 결국 대중들이 모여서 가지게 된 운영 방식은 서로 어떤 게 차이? 일단은 조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장을 처음에 생각할 때 컨셉이나 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, 그거에 토대로 좀 운영 계획을 좀 잡아요. 뭐 운영 시간부터 인원, 뭐 인력, 아니면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. 그런데 성수 빈티지는 조금 저희가 이제 카페 겸 술집으로 생각했는데, 조금 카페의 기능도 커피보다는 여기서 파는 좀 특이한 음료들, 뭐 저희가 그때 뭐 소다나 이런 것도 팔았는데 그런 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. 좀 컨셉추얼한 음료들이. 근데 그런 걸 할 때 직원들이 조금은 아무래도 커피를 하러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약간 술이나 좀 이런 다른 음료들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좀 그 친구들 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? 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좀 적다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저희는 커피에도 욕심을 내서 솔직히 유일하게 수동 머신을 넣은 매장이에요. 그래서 좀 가변을 좀 주고, 그래서 커피의 맛을 좀 더 올리기 위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다 놨는데, 오는 직원들은
이제 커피보다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커피 컨트롤이 더 안 되는 거예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커피가 오히려 좀 맛이 없어지고 좀 편차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다나 주류 뭐 간식들이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직원들하고 또 얘기를 나눴던 것보다는 조금 그게 좀 운영적에서 좀 변질되지 않았나. 근데 사실 그걸 저희가 바꿔서 운영을 했으면 됐는데 거기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이쪽 그 뭐 술이나 좀 더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서 하는 게 더 자신이 있냐, 본질로 넘어와서 커피를 하는 게 더 자신이 있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거죠. 내가 더 잘하는 걸 하자. 네, 그렇게 해서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. 구키 씨에 대한 얘기도 좀 궁금하거든요. 구키 씨는 좀 아쉬운 점이나 좀 그런 건 없었을까요? 있죠. 아쉬운 게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구우키시 자체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계약을 했고 이제 코로나 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적인 부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처음에 오픈할 때 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만 주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, 그다음에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은 처음에는 좀 베이커리류도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. 저희가 지금은 이제 뭐 프리미엄 디저트 해가지고 디저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디저트 앤 베이커리여가지고 약간 좀 토탈? 좀 베이커리 좀 한두 종류를 좀 집중해가지고 하는 좀 이런 매장을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장비들도 다 갖다 놨고 다 구매해 놨는데 좀 그 당시에 초기에 좀 직원들이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디저트 쪽으로 좀 준비를 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냥 디저트로 올인을 하게 된 거죠. 좀 그게 좀 제일 아쉽지 않나. 특히 또 코로나가 끝나고 빵 터진 브랜드들이 대부분 베이커리잖아요.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베이커리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베이커리들이 터졌다 보니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때 좀 미리 베이커리까지 같이 좀 더 욕심을 내서 했었으면 성수동에서 사실 저희가 서울숲 거리에서 지금은 없어진 이제 그 빵의 정석, 거기 외로는 제대로 된 빵집이 없었는데 좀 저희도 그때 했었으면 좀 더 자리를 많이 잡아놨을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선점. 네, 그렇죠. 정말 중요하잖아요. 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는데 선점을 생각까지 했었고 준비도 했는데 그걸 현실로까지 끌어내지 못한 아쉬움?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. 바로 이어서 그 저희 매장도 또 중요한 세리픽 네. 매장이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박셀 씨가 오는지는 몰랐었어요. 이제 연락을 이제 그 방송국에서 받았고, 좀 여기 좋아하시는 연예인분이 촬영을 하고 싶다고 괜찮겠냐 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. 근데 뭐 손님들 있을 때 오신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저희는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너무 감사하다 해서 촬영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밤쯤에 촬영을 오는데 저희 매장을 이제 아시는지 밤에 메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밤에만 더 준비를 해줄 수 있냐 촬영 전에. 그래서 저희도 흔쾌히 이제 했고 당일날까지도 몰랐어요. 그 오전까지도. 네, 누가 오는지 몰랐는데 오후에 오니까 박세리님이 오신 거죠. 이제 그래서 저희 매장 한두 번 와주신 분이 진짜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.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와서 또 그게 나 혼자 산다라는 너무 잘 되는 채널에 이제 나가게 됐었는데 또 여기서도 또 아쉬움이 있는 게 저희가 코로나 때 오픈을 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마케팅을 좀 많이 안 했었어요. 진짜 인스타그램 정도만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국민이 보는 TV 채널에 나간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진짜 그 밀려 들어오는 사람과 밀려 들어오는 주문을 쳐내기만 바빴고 이때 좀 더 저희가 브랜드적으로 좀 더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탄탄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걸 전혀 못한 게 너무 아쉬워. 진짜 그때 좀 더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더 홍보를 하고 더 알렸었으면 훨씬 좀 성수동 하면 구우키씨가 떠올리는 매장으로 만들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? 좀 그게
또 아쉽네요. 생각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좀 많은데 여전히 우리 매장들 특히 오늘 얘기했던 오후나 구우키 씨가 현재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쵸.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제가 좀 창업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저희가 처음에 매장을 만들 때 아까도 저희가 그 성수 빈티지를 없애게 된 이유를 얘기를 드렸잖아요. 처음 했던 계획이나 이런 방안이랑 너무 이제 틀어져서 없앴듯이 처음에 이제 충분한 리스크를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 어쨌든 그 본질 저희가 이제 구우키 씨는 어떻게든 디저트랑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하는 그 본질을 꾸준하게 지켰고 오후 같은 경우도 이름은 곧 그렇지만 저희가 성수에서 대표하는 밥집이 돼보자 가정식집이 돼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꾸준하게 계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디벨롭을 해왔던 게 어떻게든 살아남게 된 비결이지 않을까? 뭐 노하우지 않을까 싶어요. 만약 실패를 했다면 다시 도전에 대해서는 실패를 꼭 복기를 해서 진짜 내가 이 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. 업이 맞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 방향이 지금 이게 맞는지. 근데 만약에 맞다면 그 다시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실패라는 거나 아쉬운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놓치는 게 분명히 생기고 또 이 시장과 갑자기 코로나라는 상황도 저희가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. 그다음에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렇게 폭증해서 뭐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릴 줄도 몰랐고 뭐 이런 거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 안에서 내 방향성만 좀 명확하다면 뭐 실패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이라서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어떻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해볼 만한 싸움이다. 왜냐면 계속 도전해야 성공하는 거니까. 저도 뭐 계속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그런 거에 좀 두려움보다는 내가 만든 이제 방향성이 좀 맞다. 외식업에서 제가 표현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게 방향성은 아직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거니까 좀 너무 두려움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내 방향성이 정말 명확하다면 더 뾰족하게 방향성을 잡아서 한 번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